고독은 성숙이다. 고독은 나를 성장시킨다.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의 순간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된 시간은 자기 반성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성찰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또한 독립적인 사고를 키우고 창의력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고독이 주는 집중의 힘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더 명확히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결국 고독은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이 아닌 자아 실현과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우리 내면의 힘을 깨우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선사하는 고독은 참된 성장을 위한 조력자인 셈이다.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만의 내적 리듬을 찾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보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심도 깊은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 프로젝트에 몰두할 수 있다. 고독은 결코 무력함의 상태가 아니라 선택된 침묵 속에서 내면의 힘과 대화하며 더 강력한 자아를 구축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고독한 시간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축복으로 받아들이자. 고독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감과 독립심을 더욱 공고히 다진다. 물론 고독이 때로는 외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인생의 균형을 맞추고 강한 멘탈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고독의 경험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이처럼 고독은 단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자. 고독은 창의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오한 자기개발의 길을 열어준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개인적인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준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독은 진정한 나침판으로 작용해 선택과 결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꿈을 이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지금 이 순간 고독을 맛볼 때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독이라는 쉼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고독한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강인한 존재임을 재확인하고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걱정 없이 넘길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다. 고독의 순간이 주는 성장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자. 고독한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감정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영혼을 고양시키고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독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제고하고 조화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묵의 공간에서 인내와 내적 평화를 배우며 우리는 삶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성찰적인 여정은 어느 날 문득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일깨워 줄 것이며 이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힘으로 변모한다. 고독은 결국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의를 찾고 삶의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된다.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는 더욱 풍부한 내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며 이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 결국 고독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삶의 동반자이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내적 나침판이 되어준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고독 속에서 개개인은 자기만의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혔던 꿈과 열정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재정립할 기회를 갖게 된다. 고독은 우리 안에 잠재된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는 촉매제와도 같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한다. 이처럼 고독의 시간을 통해 가꾸어가는 내면의 성숙함은 삶의 여정에서 소중한 지혜와 용기를 안겨주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단단한 발판이 된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실된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은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는 무대가 된다. 삶의 여러 도전에 맞서
혼자인 시간들이 내면의 울림을 재발견하게 만들며 우리들 각자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채워간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고독의 공간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가 되어 자신만의 삶을 당당히 주도해 나갈 힘을 길러낸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자기 연결의 달이며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는 소중한 과정이다. 삶은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독을 선사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참된 자신을 마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독 속에서 끈질긴 자기 이해를 통해 얻어진 통찰은 우리를 더 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이 시간을 통해 깨달은 자아는 삶의 의미를 더 깊게 하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히 서 있게 하는 정신적 기둥이 된다. 결국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불가피한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진정한 자아 실현으로 안내한다. 고독한 시간이 주는 선물은 결코 소소하지 않다. 자신만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삶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자아와의 대화에서 생겨난 진정한 경청은 성장의 길잡이가 되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명상과 명료한 사고를 장려한다. 자신만의 영역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인생의 가치 있는 여정에서 느림의 미학을 통해 참된 의미와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나만의 내일을 만들어 멋진 인간이 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에리 프롬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백마 탄 왕자님 같기를 바라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기의 욕구에 휘둘려서는 제대로 된 우정을 쌓지 못한다. 홀로서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다. 자기 스스로 서는 사람은 사랑을 주고도 버림받을까봐 움츠리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다른 이들에게 듬뿍 사랑을 퍼준다. 사랑이 샘솟는 이들 주변에는 우정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우정을 쌓으려면 나 자신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단단해져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나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에리 프롬은 무엇보다 정신 집중을 강조한다. 인간 관계에서도 집중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관계는 절대 깊어질 수 없다. 한때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애정 역시 쓰러져 버리기 때문이다. 사랑은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키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헤르만 헤세도 고독을 인간의 존재적인 특성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고독을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으로 보았으며 고독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고 자아를 발견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며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고독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독을 통해 인간은 외부의 영향과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고독을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인간의 존재적인 특성으로 보았으며 고독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며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또한 고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이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밍웨이도 인간의 고독을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이해하며 고독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독립성과 자유를 실현하며 자신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고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장 사상에서는 인간의 고독을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성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죽음과 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식과 이해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성은 인간의 고독을 초래하며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한 노장 사상에서는 인간의 고독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합니다. 고독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사상에서는 인간의 고독은 자연과의 연결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독을 자연 세계와의 분리와 대립으로 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진정한 본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인간은 자연 세계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자연과의 균형을 깨뜨리는 행동으로 인해 고독이 생겨나고 인간의 진정한 본성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인디언 부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과의 연결을 강조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인간의 고독을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와 연결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독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삶의 목적을 깨닫고 도덕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고독은 주변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독은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거나 내적인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상태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경험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사회적인 연결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거나 고립된 느낌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주로 나타납니다. 요약하자면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이며 외로움은 사회적인 연결이 부족하거나 소외된 느낌을 의미합니다. 고독은 자발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외로움은 주로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은 개인의 성향과 관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해 보세요. 둘째, 취미와 관심사에 몰두하세요.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은 외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요리, 운동 등 다양한 취미를 찾아보세요.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의 도전을 해보세요. 넷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다섯째, 자기 개발에 집중하세요. 외로움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자기 개발 서적을 읽거나 명상, 요가 등의 활동을 통해 내면의 성장과 안정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번뿐인 멋진 지구촌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